평소에는 어머니, 저희 동네 근처엔 오지 마세요. 우리 생활 방해되잖아요 라고 딱 잘라 말해놓고 막상 자기들 필요할 때는 아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밥 먹고 냉장고 열어서 반찬 싸가고 고기에 과일까지 봉투 가득 들고 나가는 아들 며느리. 그걸 보면서도 그래도 자식인데 하고 입 꼭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혼자 눈물 훔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?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. 국민연금 38만 원, 기초연금 35만 원, 합쳐서 73만 원으로 한 달 살아가는 68살 이영순 씨예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후반부에 연금 73만 원으로 혼자 품위 있게 사는 실제 방법도 드려요. 그리고 이분이 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, 그게 냉정한 건지 아닌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. 자, 시작합니다.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. 고맙습니다. 경상북도 구미시 2층짜리 빌라 3층에 사는 이영순 씨 68살이에요. 이름은 제가 조금 바꿨어요. 근데 이분이 겪은 일들은 하나도 안 바꿨어요. 있는 그대로예요. 영순 씨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해요. 눈 뜨면 제일 먼저 창문 열어요. 구미 날씨가 요즘 어떤지, 바람이 좀 차가운지 확인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냉장고 열어서 어제 해놓은 된장찌개 꺼내요. 혼자 먹는 거라 냄비 작은 거 하나로도 3일은 가거든요. 밥은 소형 전기밥솥에 1컵 반.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. 2컵 하면 너무 많고 1컵 하면 좀 모자라고 딱 1컵 반이 맞아요.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잠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봐요.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 확인도 하고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순 씨 카톡에는 아침에 오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. 딸한테서 가끔 이모티콘 하나 오는 게 전부예요. 아들한테서는요, 먼저 연락 오는 날이 거의 없어요.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. 근데 영순 씨가 아들이랑 사이가 원래 나빴던 건 아니에요.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꽤 사이가 좋았어요. 아들 재민 씨 그때 나이 32에 결혼했어요. 상대방이 서울 출신 여자였어요. 영순 씨는 솔직히 처음부터 좀 어색했어요. 말투도 다르고 뭔가 자기 생각을 딱딱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라 처음엔 세다 싶었거든요.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. 며느리가 자기 주관이 있는 거지. 그래서 영순 씨는 처음부터 성 긋고 조심하며 지내려 했어요. 시어머니가 너무 들이대면 안 좋다는 거 알았으니까요. 결혼 첫 해에 명절에 오고 설에 오고 생일에 오고 그렇게 적당히 왔다 갔어요. 영순 씨도 그게 싫지 않았어요.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갈 때 싸주고 그게 다였으니까요. 그런데 재민 씨 부부가 애 낳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아이가 생기니까 더 바빠지고 오는 횟수도 줄고 이해는 했어요. 애 키우면 바쁘지. 근데 문제는 안 올 때는 정말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. 영순 씨가 어디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요, 어머니. 빨리 나으세요. 카톡 한 줄이 전부예요. 와서 얼굴 한번 비추는 일이 없어요. 영순 씨 남편 기일에도요. 남편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. 위암이었어요. 갑자기 발견됐고 발견된 지 10달 만에 갔어요. 그 10달 동안 재민 씨가 병원에 온 게 손에 꼽아요. 한 번은 영순 씨가 전화해서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. 와줄 수 있어? 했더니 이번 주는 애 학교 일정이 있어서요. 어머니하고 끊더래요. 그 말 듣고 영순 씨 전화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.
남편 장례식 때는 왔어요. 그때는 왔어요. 근데 장례 끝나고 나서 또 연락이 뚝 끊겼어요. 영순 씨 혼자 남은 거예요. 구미 빌라에 달랑 혼자요. 그 이후로 영순 씨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밥도 차리고 같이 시장도 가고 저녁에 텔레비전도 같이 봤는데 이제는 그게 다 혼자예요. 밥도 혼자, 시장도 혼자, 텔레비전도 혼자.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. 밥 먹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아무 이유 없이요.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눈물이 났어요. 국민연금은 40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납부한 거예요. 영순 씨 본인 건 직장 다닐 때 부은 거고 남편 사망 이후로 유족연금이 좀 얹혀서 38만 원이 매달 들어와요.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35만 원. 그래서 합치면 73만 원이에요. 이 돈으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. 월세가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. 빌라가 본인 거거든요. 남편이랑 같이 20년 전에 산 거예요. 그 당시에 8천만 원 줬는데 지금은 시세가 1억 2천 정도 돼요. 팔 생각은 없어요. 팔면 어디 가서 살아요. 여기서 사는 게 제일 편해요. 관리비랑 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요. 식비는 혼자라 그렇게 많이 안 써요. 시장 가서 한 번에 5만 원어치 사면 거의 열흘은 가거든요. 그러니까 식비는 한 달에 15만 원 안팎이에요. 남은 돈 18만 원 정도가 용돈이에요. 여기서 약값이 나가고 가끔 미용실 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나가면 딱 맞아떨어지거나 조금 모자라요. 근데 신기한 게 영순 씨는 이 돈 가지고도 굶지 않고 뭐 막 궁핍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. 욕심을 버리니까 그게 되더래요. 젊을 때는 이거 사고 싶고 저거 갖고 싶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. 있으면 있는 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. 그게 나이 들면서 생긴 거래요. 근데 아들 재민 씨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해요. 재민 씨 부부가 오는 날이 있거든요. 1년에 몇 번은 와요. 근데 그 패턴이 딱 있어요.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요. 아니면 오기 이틀 전에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? 해요.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물어보는 거잖아요. 영순 씨는 그래 와라 할 수밖에 없어요. 오면 뭐 해요? 밥 먹어요. 영순 씨가 뭐 해줄지 미리 생각해 놓고 장 봐야 해요. 갈비찜에 잡채에 전이랑 나물이랑. 혼자 사는 사람이 이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. 전날 밤부터요.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힘든데 그래도 아들 온다고 하면 해야 하잖아요. 어미 마음이 그래요. 밥 먹고 나서 재민 씨는 소파에서 잠깐 눈 붙이고 며느리는 핸드폰 봐요. 손자들은 이 방 저 방 들쑤시고 다니고요. 그러다가 이제 갈 시간 됐다 싶으면 며느리가 부엌에 가요. 냉장고 열어봐요. 어머니 이 반찬 애들이 좋아하는데 좀 싸가도 될까요? 영순 씨가 그래 가져가 하면 반찬통에 척척 담아요. 고기도 냉장고에 있으면 챙겨요. 과일 있으면 그것도 봉지에 담아요. 그리고 어머니 감사해요. 하고 나가는 거예요. 영순 씨는 그 뒷모습 보다가 문 닫으면 그때서야 텅 빈 냉장고 보는 거예요. 아, 이게 딱 그 기분이에요. 뭔가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만 있는 기분. 와서 밥 먹고 반찬 싸가고 가는 거잖아요.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안 남은 기분. 그게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. 자식이 가져가는 건데 뭐. 근데 반복되니까 뭔가 씁쓸한 거예요. 한 번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재민 씨가 온 날이 마침 영순 씨 생일이랑 가까운 날이었어요. 일주일 차이였어요. 근데 생일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.
재민 씨도 며느리도 밥 먹으면서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거예요. 영순 씨가 혹시 깜짝 놀라게 해주려나 하고 기다렸어요.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밥 먹고 반찬 챙기고 갔어요. 그 이후로 영순 씨가 카톡으로 나 생일이었는데 했더니 재민 씨가 어머니 죄송해요. 너무 바빠서 하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더래요. 그게 다였어요. 영순 씨가 저한테 이 얘기할 때 막 뭐 화난 표정이 아니었어요.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어요. 그게 서운한 게 아니에요. 이미 다 알아요. 그냥 그런 애야.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 뒷모습 보면 뭔가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이 말이 저한테 오래 남았어요.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. 영순 씨가 허리가 갑자기 많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. 2박 3일이었어요. 혼자 택시 타고 입원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퇴원했어요. 재민 씨한테 연락은 했어요. 나 허리 때문에 입원했어 했더니 많이 아파요? 빨리 나으세요. 어머니 카톡 왔어요. 끝이에요. 면회를 온 게 아니에요. 전화도 안 해요. 카톡 한 줄이 전부예요. 영순 씨가 퇴원하고 집에 혼자 들어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들한테 내가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싶었대요. 기대를 아예 안 하면 실망도 없으니까요. 그 생각을 하면서 현관 비밀번호 자판 보는데 그냥 갑자기 바꾸고 싶어졌대요. 비밀번호 바꾸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영순 씨한테는 달랐어요. 지금까지 번호가 아들 생일이었거든요. 아들 생일을 비밀번호로 쓴 거예요. 몇 년이나요? 그걸 바꾼 거예요. 본인 생일로요. 이게 뭔가 상징적인 거예요. 내 번호로 바꿨다는 게. 이제 여기는 내 집이고 내가 허락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. 그 이후로 아들 부부가 한 번 왔어요.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왔어요. 근데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. 재민 씨가 전화했어요. 어머니 번호 바꿨어요? 영순 씨가 전화 받고 응했대요. 왜요? 바꾸고 싶어서. 그럼 알려주세요. 그때 영순 씨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? 지금 어디야? 아파트 앞이요. 알았어. 내려갈게. 내려가서 문 열어줬어요. 번호는 안 알려줬어요. 재민 씨가 다음에 왔을 때 또 안 맞으면 또 전화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. 아니면 오기 전에 연락을 하든가요. 갑자기 오면서 비밀번호 달라는 건 좀 아니잖아요. 영순 씨가 제게 그랬어요. 내 집인데 내가 번호 바꾸면 안 돼요? 번호 바꾸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? 아무 법도 없지요. 당연하죠. 그 이후로 재민 씨 부부가 또 왔을 때는 사전에 연락을 했어요. 영순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. 번호는 여전히 안 알려줬어요. 재민 씨 며느리가 좀 서운해했는지 뭔가 분위기가 어색했다고 해요. 근데 영순 씨는 괜찮았어요.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대요. 내가 뭔가 하나라도 내 뜻대로 한다는 느낌이요. 그 이후로 영순 씨가 바뀐 게 또 있어요. 여행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. 처음엔 진짜 소소하게 갔어요. 구미에서 기차 타고 경주로요. 당일치기로요. 혼자요. 거기 가서 불국사 가고 점심 혼자 먹고 오후에 좀 걷다가 저녁 기차 타고 돌아왔어요.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? 기차 왕복에 3만 원 조금 넘게 나왔고 점심은 경주 시내 국밥 한 그릇 먹었어요. 8천 원이요. 입장료는 경로 우대로 많이 안 나왔고요. 다 합쳐서 5만 원 조금 넘었어요.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? 이분이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씻고 침대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오늘 진짜 좋았다 싶었대요. 오래간만에요. 남편 가고 나서 처음이었대요. 그 기분이요. 그 뒤로 2달에 한 번씩 가요.
혼자요. 어디 가냐면요. 멀리 안 가요. 기차나 버스로 2~3시간 안에 가는데요. 안동도 가봤어요. 통영도 갔어요. 거제도 갔어요. 근데 제일 좋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? 전주래요. 전주 한옥마을에 혼자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비빔밥 먹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혼자요. 그게 그렇게 좋더래요.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빠르게 걸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요. 이 나이에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고요? 전혀 아니에요. 오히려 지금 50대, 60대, 70대 시니어들 중에 혼자 여행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. 통계도 있어요.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 60대 이상 혼자 여행 비율이 2년 전에 비해서 30% 이상 늘었어요. 그만큼 혼자 여행을 즐기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영순 씨한테 혼자 여행 다니는 거 무섭지 않냐고 물었어요. 영순 씨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. 무서운 게 뭐예요? 아픈 게 제일 무섭지. 근데 걷다 보면 아픈 것도 잊어요. 몸이 아닌 척 따라와요. 이 말이 얼마나 와닿던지요. 근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해요. 73만 원으로 어떻게 여행까지 가냐고 하실 수 있잖아요. 영순 씨가 어떻게 하냐면요.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서 모아요.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이요. 2달 모으면 4만 원에서 6만 원이에요. 거기다 혼자 사니까 이따금 아끼는 달이 있어요. 반찬 해놓고 안 나가는 달에는 식비가 확 줄거든요. 그 달 아낀 것도 모아요. 그렇게 해서 2달에 한 번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. 숙박은 안 해요. 무조건 당일치기요. 숙박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. 그리고 식사는 현지에서 제일 싼 메뉴 하나 먹어요. 맛은 있어야 한다고요. 싸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. 현지 전통 음식 찾아서 그거 먹어요. 그게 제일 맛있거든요. 기차 타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. 코레일에서 경로 우대 할인이 있거든요. 65세 이상은 KTX도 30% 할인돼요. 일반 열차는 더 싸고요. 영순 씨는 무궁화호 좋아해요. 느리지만 창밖 풍경이 잘 보이거든요. KTX는 너무 빨라서 지나가 버린대요. 그 기차 안에서 창밖 보는 게 이미 여행의 절반이래요. 그리고 또 하나 영순 씨가 하는 게 있어요.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 유튜브 영상을 봐요. 어디 가면 좋은지, 뭐 먹으면 좋은지. 핸드폰으로요. 처음엔 유튜브 보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대요. 그렇게 미리 보고 가면 현지에서 덜 헤매거든요. 길 잃어버리면 무서우니까요. 혼자 사는 노후가 쓸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맞아요. 쓸쓸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.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 나는 날도 있고 아파서 밤새 못 자는데 아무도 없는 날도 있어요. 그게 쓸쓸하죠. 근데 영순 씨가 그러더라고요. 쓸쓸한 거랑 불행한 건 달라요. 나는 쓸쓸한 날도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. 이 말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예요. 쓸쓸한 거랑 불행한 건 달라요.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것이고 외로운 게 불행한 건 아니에요. 영순 씨는 자기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있어요. 비밀번호 바꾼 것처럼, 혼자 경주 가는 기차 탄 것처럼. 그리고 영순 씨한테 아들 재민 씨한테 미운 마음이 없냐고 물었어요.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. 미운 마음이요. 미울 때도 있죠. 근데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요. 그래서 그냥 놔요. 쟤는 그런 애야 하고요.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거든요. 그게 이 나이에 터득한 거예요. 그 말 들으면서 저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.
이게 쉬운 말 같아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지나야 저 말이 나오는지.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다는 말, 그게 포기가 아니에요.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. 영순 씨가 비밀번호를 바꾼 건 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. 자기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. 갑자기 들이닥쳐서 냉장고 열고 반찬 싸가고 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. 그걸 바로잡은 거예요. 내 공간, 내 시간, 내 냉장고, 그게 다 내 거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. 여기서 잠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드릴게요.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.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첫 번째로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.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 일정 소득 이하면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병원비 부담이 확 줄거든요. 주민센터 가서 확인해 보세요.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. 나이 60세 이상이면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.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기거든요. 힘든 일 아니에요.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에 문의하면 돼요. 근데 경쟁이 있어요.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 세 번째로 에너지 바우처예요.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전기세, 가스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. 겨울에 난방비 많이 나올 때 이거 받으면 진짜 도움돼요. 매년 신청이에요. 주민센터 가면 돼요. 네 번째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예요. 소득이 일정 이하인 지역가입자 어르신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. 다섯 번째로 지역마다 다른 추가 지원이에요. 예를 들어 구미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독거 어르신 명절 선물이나 식사 지원, 의약품 지원 같은 게 따로 있어요. 이게 지역마다 다르거든요. 주민센터 가서 독거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 뭐 있어요? 하고 물어보면 알려줘요.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.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야 해요. 영순 씨는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. 동네 도서관에서 오전에 2시간씩 책 정리하고 안내하는 일이에요. 힘들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고 한 달에 27만 원 나와요. 그게 더해지니까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졌어요. 이 27만 원 생긴 이후로 여행 자금도 더 빨리 모이더래요. 영순 씨가 일 나가는 게 또 좋은 이유가 있어요. 사람을 만나거든요. 혼자 집에 있으면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. 진짜로요.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. 사람 목소리가 그립거든요. 도서관 가면 사람들이 있고 가끔 이용자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랑 친해지고 그게 영순 씨한테 큰 에너지가 돼요. 그리고 영순 씨한테 배운 게 또 있어요. 혼자 산다고 해서 삶의 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영순 씨는 한 달에 한 번 미용실 가요. 안 가도 되는 것 같지만 꼭 가요. 예쁘게 있어야 기분이 좋대요. 자기가 자기한테 예의를 지키는 거래요. 이 말도 오래 남았어요. 자기가 자기한테 예의를 지킨다는 말. 밥도 혼자라고 막 먹지 않아요. 아침마다 예쁜 그릇에 담아 먹어요. 딱 하나 좋은 그릇 사서 거기다 담아요.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요. 그래도 예쁜 그릇에 담아 먹어요. 그게 기분이 달라래요. 같은 된장찌개인데 예쁜 그릇에 담으면 더 맛있대요. 이거 진짜예요.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거예요. 식기의 색깔이랑 형태가 실제로 음식 맛의 인지에 영향을 준대요. 영순 씨가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? 조용한 아침이래요.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는 아침.
일어나서 창문 열고 커피 한 잔 끓이고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 보는 그 20분이요. 그게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래요. 아무도 없어서 좋다는 게 아니에요.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내 시간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. 재민 씨가 가끔 연락 와요. 요즘은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낫대요. 비밀번호 바꾸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해요. 갑자기 들이닥치는 횟수가 줄었어요. 올 때는 연락하고 와요. 왜냐면 연락 없이 오면 문을 못 열거든요. 그게 강제로 예의가 생긴 거예요. 영순 씨가 강요한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와서 가져가는 반찬 양도 줄었어요. 왜냐면 요즘 영순 씨가 딱 먹을 만큼만 해놓거든요. 여분을 안 만들어요. 예전엔 혹시 아들 올 것 같아서 더 넉넉하게 만들었어요. 이제는 안 그래요. 내가 먹을 만큼만 해요. 더 만들면 어차피 내가 다 못 먹고 버리거든요. 혼자 먹는 게 그래서 더 좋은 점도 있어요. 딱 먹을 만큼만 하면 되니까요. 영순 씨가 제게 한 말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을 마지막에 하나 더 드릴게요. 제가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? 하고 물었거든요. 영순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. 그냥 오늘처럼 살 거예요. 오늘도 괜찮았으면 됐어요. 내일도 오늘처럼만 하면 되고 1년 후를 걱정하면 지금이 힘들어요. 오늘만 생각하면 살만해요. 이 말을 듣고 제가 멈췄어요. 오늘만 생각하면 살만하다는 말. 이게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에요.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방법이에요. 노후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한 분들한테 이 말이 뭔가 되셨으면 해요. 오늘을 잘 보내면 내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오늘 맛있는 거 하나 먹고, 오늘 산책 한번 하고, 오늘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,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게 쌓여서 노후가 되는 거예요. 73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. 근데 그 돈으로 굶지 않고 여행도 가고 도서관에서 일도 하고 예쁜 그릇에 밥 담아 먹고 비밀번호 바꿀 수 있는 자유 있고 이게 영순 씨 노후예요. 누가 봤을 때 초라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영순 씨 본인은 초라하다고 생각 안 해요.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있으니까요. 그게 품위 있는 노후예요. 자식이 잘해주면 좋지요. 그게 제일 좋죠. 근데 현실에서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. 기대에 매달려서 상처받으면서 살 건지 아니면 내 방식으로 내 삶을 꾸려갈 건지. 영순 씨는 후자를 선택했어요. 그리고 지금 기차 타고 다음 달에 통영 갈 계획 세우고 있어요. 혼자요. 기대된대요. 오늘 영순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? 혹시 내 이야기 같다 싶으셨나요? 그럼 당신도 영순 씨처럼 뭔가 한 가지는 바꿔볼 수 있어요. 비밀번호를 바꾸든 혼자 기차 한번 타보든 아니면 주민센터 가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 하나 확인해보든 거창할 필요 없어요. 딱 한 가지만요.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요. 노후가 두렵고 쓸쓸한 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.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. 근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찾는 사람이랑 못 찾는 사람의 하루는 달라요. 영순 씨처럼요.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해요.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런 현실 이야기로 찾아올게요. 기다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